정갑팔고 이 작품도 선생님이 독창적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 돼요. 실제로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해라. 그리고 작품 정리를 할 때도 수능 문학 작품을 풀 수 있는 안목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정갑팔고 들어가겠습니다. EBS 수능 연계 수트 6평에도 나올 수 있고 9평에도 나올 수 있고 올해 수능 문학에도 반드시 나올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1탄으로 나갔던 윤손도에 만응하고 2탄으로 나갔던 훈계 자손가보다도 사실은 이 작품이 월등히 더 중요한 작품이에요. 사실은. 잘 들으세요. 자, EBS 수특에 220쪽에 나와 있고요. 자, LSK 정리. 항상 선생님은 제일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이 공부한 걸 그대로 따라서 한다거나 수능 어느 문학 작품 해설서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른바 앵무새 공부법, 남의 다리 긁기 공부 이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다른 데에서 인강 이런 데서 보는 것과 달리 모든 작품은 선생님이 직접 정리합니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갑팔고 이 작품도 선생님이 독창적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 돼요. 가장 소모적인 공부 방법은 작품의 해설이나 이해법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수능 문학 시험 문제풀이와 관련되지 않은 공부법은 사실상 들어서 좋고 해서 좋지만 꼭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공부일 때는 사실상 안 한 것만 못하다. 그래서 모든 공부는 문제풀이법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평가원 출제 항목과 관련돼서 논리적인 연결 장치로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이휘라는 작가는 사대부예요. 양반이거든. 근데 중요한 것은 농부의 시각에서 썼다는 사실이야. 농부의 시각은 자기가 양반인데 농부의 입장에서 썼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농사에 대한 가치 그리고 고생이 많지만 그 중에 보람과 즐거움이 있다.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 그러나 노동의 고통을 언급을 했지만 또한 농사일의 즐거움을 같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이 점에서 양반 사대부가 농촌 체험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귀중한 작품이다. 말하자면 양반인데 직접 농사일을 체험하면서 농사의 고달픔과 즐거움 그리고 사대부의 소임, 말하자면 권농이라는 말을 꼭 기억을 하세요. 권농, 농사를 권유한다. 게을리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의 농부들에게 사대부가 주는 가르침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권농 의식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게 훈계 자손가와 같은 사대부 작가들의 하나의 태도다. 가르침. 그러면서 농부들에 대한 친화, 애정, 공동체 의식, 함께 같이 산다. 이런 의식이 있다는 거. 따라서 사대부의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하고 농사체험을 직접 하고 있다. 이 양면성을 꼭 봐라. 그리고 농촌 전원이라고 하는 이 공간의 의미는 자기 성찰의 공간이라든가 또 은거의 공간이라든가 탈속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으로서 농촌 전원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농부들의 실제 농업 현장의 생활이 적극적으로 사실적으로 부각이 되어 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 현장으로서의 농촌 전원 생활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순환이 들어있고 아침, 낮, 저녁의 시간의 흐름이 있다. 이 정도. 오케이, 됐습니까? 자, 원풍 여기서부터 들어간다. 잘 보세요. 자, 원풍은 풍년을 원한다는 뜻이고요. 자, 초장이 이렇게 시작되거든. 세상에 버림받은 내 몸이 이게 화자야. 화자. 납니다. 화자야. 견무에 늙어가니. 견무는 바로 현재가 바로 논과 밭이라는 뜻인데 화자가 현재 농촌에 와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야. 오케이? 그러니까 정치 세계로부터 분리가 됐어. 버림받은 듯한 내 몸이야. 그러니까 바깥 일은 내가 모르고 바깥 일이라는 것은 농촌 일 아닌 거, 정치지. 화자입니다. 화자가 드러나 있어. 내 모르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지? 이렇게 물었어. 내가 하는 일은 우국성신, 나라를 위한 걱정 근심. 사대부기 때문에, 양반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 충성, 나라를 위한 걱정 근심이 있다. 그리고
풍년을 원한다. 이게 바로 정치 세계를 떠났지만 사대부가 풍년을 기원하고 농촌에 있는 사대부이기 때문에 농부들과는 조금 다르게 나라를 걱정 근심하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사대부의 소임하고 관련이 있다. 자, 요 지점이 이 전원 전가팔곡이라는 가사를 시가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됩니다. 자, 문제 봐라. 자, 전원 생활을 통해 잘못된 정치 현실을 비판하냐? 아닙니다. 잘못된 정치 현실을 비판한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풍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정치를 떠났지만 견무해서 늙어가지만 나는 버림받았지만 나는 나라를 위해서 풍년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정치를 떠난 사대부의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사대부의 입장이다. 이 입장을 확고하게 이해하는 것이 전가팔곡을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적용하는데 논리적 관점을 확고히 세우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선생님이 가장 걱정하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문학 공부가 수능 문학 시험 문제를 직접 푸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자, 추운 봄부터 들어간다. 농인이 와서 말하되 봄이 왔다 밭에 가세라고 농부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계절감이 들어가 있지? 그죠? 밭에 가세 하는 것은 농부들이 농사일을 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집에서는 쟁기 잡고 뒷집에서는 따비 농기구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농기구를 나한테 보내온다. 이것은 이웃이 나에게로 향하는 배려라고 볼 수 있잖아. 봄이 왔다. 농기구도 보내왔어. 그래서 오호라 내 집부터 농사 짓겠니? 농기구 보내왔다고 해서 내 것만 먼저 하겠냐? 남들이 하니, 남들이 농사 지으니 내 것도 좋지만 남들이 농사 지으니 나는 더욱 좋다 하면서 나도 농사 짓고 너도 농사를 잘 지었으면 좋겠다. 서로 돕고 사는 농가의 풍속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른바 상부상조. 오케이? 그리고 나보다도 이웃을 걱정해주는 공동체 의식이 들어가 있다. 이런 점을 꼭 기억을 해라. 그 다음에 하. 여름철이죠? 계절감 드러나 있네. 여름날 더운 때 단단한 땅이 불이 붙는 듯이 되게 덥다.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 불이 붙는 것 같다. 비유입니다. 불이로다. 진짜 불이 아니거든. 밭고랑 매자하니 이거 직접 사대부가 진짜 농사 짓는 거예요. 밭고랑 매자하니 땀이 흘러서 땅에 떨어진다. 화자가 사대부인데 직접 농사 짓는 모습이잖아. 오호라 임립 신고 나달마다 고통. 이것은 농사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농부들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에서 농사일에 힘든 노동의 고통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이 괴롭다. 누가 알까? 정말 농부들의 고통은 농부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다. 알면서 물어봤으니까 서리법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대부가 직접 농사 지으면서 농부들의 고통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사대부의 농촌, 사대부의 농민들에 대한 무한한 공감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을에는 가을의 곡식을 보니 너무 좋다. 수확을 하니까 만족스러운 모습이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무슨 뭐 애상 이런 말을 쓰면 안 돼. 슬픔이 아니거든. 내 힘으로 이룬 것이 먹어도 맛있다. 만족이잖아요. 직접 농사 지어서 수확을 했고 이 밖에 천사만종을 부러워 무엇하리. 이것은 부러워하지 않겠다 했으니까 화자에게는 이것은 추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만종은 부귀 권력이야. 천개나 만개나 되는 말이나 수레인데 대단한 부귀 권력을 말하거든. 이런 것은 부러워하지 않겠다. 이른바 안분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 듣고 있어요? 깎고 여기 보세요. 자, 겨울이지? 겨울에는 뭐합니까? 밤에는 할 일 없으니까 집에서 새끼 꼬고 낮에는 띠풀을 매요. 띠풀을 베고.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집에서 새끼줄 매고 띠풀을 또 베고. 또 초가집에서는 초가집에 그 초가집이 다 지푸라기로 돼 있잖아요. 그걸 잡아 매서 비 센데 오는가 다 초가집을 수리하고 농기구는 차려라. 농기구를 조금이나마 점은 조금이나마
차려라. 이 말은 농기구를 손질해 둬라. 겨울에도 농사를 짓는데 준비를 해라는 것이죠. 내년에 봄이 온다면 금방 종사하리라. 종사한다는 것은 바로 농꾼이니까, 농민이니까 농사일에 바로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농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사대부인 화자가 겨울철에도 쉬지 않고 농사일에 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만약에 이 작품에서 여유롭고 한가로운 태도가 부각이 돼 있다 하면 맞아 틀리죠. 농기구도 손질하고 내년에 봄이 온다면 금방 가서 농사일에 종사할 정도로 미리미리 대비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야? 유비무환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농민들은 쉬는 것 같지만 겨울에도 쉬지 않는다. 농사일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는 그 부지런하고 근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새벽이야. 새벽 신자거든? 새벽에 빛이 나자, 나가서 보니까 온갖 새들이, 100개나 되는 현대 온갖 새들이 소리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뭐요? 새소리가 난다. 청각적 이미지거든? 일어나거라, 아이들아. 밭을 보러 가자꾸나. 이제 청유하는 거죠. 가자, 짜스라. 권농이죠. 빨리빨리 농사 짓자. 새벽같이 일어나서 농사지으러 가자. 부지런함을 보여주고 있거든. 밤사이에 이슬 기운이 내렸고 얼마나 곡식이 잘 길어났는가. 농사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그 다음에 낮에는 보리밥 먹고 소박한 음식, 도토리갱을 하여 도토리로 만든 국을 끓여. 명아주 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보리밥 먹고 도토리로 국을 끓여서 배가 고른, 배고픈 농부들 점심때까지 일하고 있으니까 낮이잖아요. 진시에 제때에 먹여라. 그러니까 농부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농부들을 먹여줘라. 점심때 아이야 감탄사야 한 그릇 올려라. 농부들한테 주기 위해서 내가 친히 맛 좀 보고 보내리라. 얼마나 맛있는가. 농부들한테 맛있는 거 줘야 되는데 미리 나한테 줘봐. 내가 맛을 보고 농부들한테 주겠다.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농부들에 대한 애정과 무한한 관심과 보살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작품 속에 누구의 입장에서 대상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드러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자, 저녁서. 저녁에는 서산에 해가 진다. 풀끝에 이슬 난다. 호미는 둘러매고 달을 등에 지고 달을 등에 지고 돌아가자꾸나. 돌아오는 모습이죠. 즐거운 뜻 말하여 무엇하리. 너무너무 즐겁다. 이거 큰 뜻이 없어. 넘겨. 자, 핵심 문제. 자,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적절치 않은 거. 자, 내가 다 만든 겁니다. 자, 보세요. 올해 EBS 수특에 자료가 나와 있어. 이걸 자료를 제가 만들었어요. 잘했죠. 자료 1, 2. 자, 이휘일이라는 작가는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니다. 원래 사대부다는 말이야. 근데 농촌에 워낙 오래 있어서 농사일을 내가 익히 안다. 내가 농사도 지어보고 그래서 노래에 나타냈다. 그러니까 이 시조는 원래 뭐다? 노래다. 격조에 다 맞지는 않지만 음탕하고 태만한 노래에 비하면 낫다. 음탕한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농사 짓자 곧 농이기 때문에 곁에 있는 아이들로 하여금 노래하고 스스로 즐기려 한다. 그만큼 자기가 지은 작품은 굉장히 자신 있다. 이거 좋은 노래다. 이거 노래다. 이런 자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촌은 원래 숨어 사는 유배지라든가 이런 음거, 또는 그 속에서 침성을 수양하는 어떤 성찰의 공간, 또는 호연지기를 기르는 공간으로 수용해서 표현했습니다. 사대부들이. 그러나 이 작품은 그런 것과는 달리 여기서의 농촌은 뭐다? 그거는 한가롭고 탈속 이런 것이 아니라 직접 농사 짓고 농부들과 함께 느끼는 농사일의 즐거운 보람을 농부 입장에서 생생한 농촌 현장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점에 이 정갑팔곡의 문학성이 있다. 이 두 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자. 자, 볼 때, 자, 노래를 불렀어. 근데 이 중에 우국성심, 나라를 위한, 근심, 나라를 위한 걱정, 근심. 이건 뭐예요? 사대부의 관심이잖아요. 그만큼 사대부로서 나라를 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사대부의 임무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나라를 위한 걱정이니까. 농부들은 이렇게 나라를 위한 걱정 잘 안 하잖아요. 사대부기 때문에, 양반이기 때문에. 자, 자료 2. 은거의 공간이 아닙니다. 성찰의 공간이 아니야.
이건 뭐냐면 생생한 농촌 현실의 공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내 집부터 하랴 남이 하니 더욱 남이 이웃집에서 농사를 지니 더욱 좋다. 이런 것은 화자가 자신의 과거 삶을 성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농촌 현실은 화자의 성찰의 공간이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자료 1, 노래 불렀다.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속에 좋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천사만종을 부러워 무엇하리, 부귀 권력을 부러워 무엇하리,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노래하게 할 정도로 이런 것은 조심해라 라고 하는 뜻을 노래에 실어서 부르게 했다는 뜻이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자료 2에 따를 때 성찰이나 이런 은거의 공간이 아닙니다. 내년에 봄이 오면 빨리 농사일에 종사하겠다. 이 말은 철저히 준비하는 농민의 모습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은거의 공간이 아니라 농부의 입장에서 소설했다. 괜찮잖아요. 작품 맞고 보기 맞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료 1에 따를 때 서산에 해지고 풀끝에 이슬 난다. 이 말은 저녁에 농사 짓고 돌아오는 즐거운 모습이거든요. 근데 즐거운 모습인데 자연물을 통해서 삶의 유한성을 노래했다. 이 작품에서 노래한 게 뭐예요? 삶의 유한성이라는 것은 삶은 한정이 있다. 금방 끝난다. 어떤 삶의 무상함, 덧없음, 어떤 쓸쓸함 이런 것이기 때문에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고 보람있게 즐겁게 일하는 태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사실상 보기가 아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 쉽게 내면 이렇게 낸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푸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항상 선생님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능 문학 작품 해설, 감상 이런 거 좋지만 실제로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해라. 그리고 작품 정리를 할 때도 수능 문학 작품을 풀 수 있는 안목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요. 평가원 문제를 출제하는 문학을 전공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의 출제 논리에 따라서 선지도 보고 거기에 맞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안목으로 작품도 정리하고 문제 푸는 연습도 함께 하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번 강의에서 계속 이어서 4탄, 5탄 계속 정리해 나갈 테니까 올라오는 강의마다 주목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